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4월 30일 네.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또 물러났죠? 예, 트럼프 또 뒤로 갔습니다. 네. 예, 뭐 그럴 줄 알았고요. 예, 이제 트럼프의 말이 이렇게 되면 이제 힘을 점점 잃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자동차 관세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또 꽤 물러난 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미국발로 전해지고 있고요. 근데 저희 권순우 취재팀장이 그 방송에 나올 때마다 했던 얘기가 트럼프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난 밤 사이에 나온 거 보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가 가장 좀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후에 권순우 취재팀장이 좀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인덱스 시간에는 오랜만에 이선엽 이사가 출동합니다. 그래서 지난 40년간의 무역 구조가 바뀌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지금 40년 동안 있었던 시각보다는 좀 다른 시각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정프로님하고 저하고 저는 가을, 정프로님은 여름. 이거 옷을 벗어야겠다 이거 안 어울리는데? 아니 지금 네. 여름 다 되고 있는데 왜 그래 가을에 옷을 입고 그래?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요? 장 정리를 못해서. 네. 자, 그러면 근데 저분도 가을이네. 예,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앞서가는 분은 정프로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앞서간 거죠. 그런가요? 우리는 가을까지. 우린 갔는데. 가을까지 앞서가. 아이고 너무들 간다 진짜. 네. 자, 일단 미국 뭐 얘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다우존스 0.7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55%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58% 상승해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째를 맞게 됐는데 그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이 좀 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 관련한 얘기를 안 하면 증시는 그래도 좀 여전히 좀 살아있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간 뉴욕 증시 기준으로 보면은 닉슨 대통령 이후에 가장 나쁜 성적이다 라고 좀 경제 매체인 마켓워치가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스캇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던 게 그 중국은 매우 빠르게 10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관세 철회 여부는 중국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네. 쫄려 보이죠? 네. 근데 베센트 장관이 중국을 좀 담당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나머지 국가들과의 좀 협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좀 요새 보면은 말은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 장관이 그 재무장관이 제일 그냥 멀쩡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러트닉 장관이 조금 과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을 담당하게 한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이쪽 그 사람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네. 더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인물별 성향 같은 거. 그리고 저기가 들어왔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뉴스를 제대로 못 봤는데 트럼프 주니어. 한국에. 예, 예. 네네네. 듣기로는 그 정용진 회장이 초대를 한 걸로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는 그 좀 개별적으로 만나서 좀 들었던 얘기인데 원래 좀 친했대요. 정용진하고 트럼프 주니어하고. 주니어하고. 예, 그래서 뭐 그 약간 이렇게 종교 행사 같은 데서 좀 친해졌다라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마라라고에 갔던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람이 정용진 회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당선되기 전에 잡힌 약속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갈 때도 아빠 친구 왔어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네. 뭐 좀 먹고 가. 야, 왔냐? 뭐 과일 좀 줄까? 네.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트럼프 주니어와의 뭐 미팅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위 임원들 면담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의선 회장이랑 신동빈 회장은 그 미국에 해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앞으로 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그 자동차 관세를 좀 물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아무리 과격하게 해도 이거 자동차 쉽게 못 건듭니다. 네. 자동차가 워낙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거 공급망 함부로 끊었다가는 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은 공급망 끊겨도 괜찮습니다. 없어요. 없으니까. 네. 미국에 뭐 특별히 없는 것들은 네. 이게 뭐 끊기더라도 그렇게 데미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되게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네. 잘못 관세 매겼다가는 들어와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부품을 막아버리면 들어와서 하는 것도 걸리잖아요. 네. 들어와서 생산을 하겠다는데 거기서 부품을 막아버리면 부품 수급의 원가가 또 올라가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품 관세가 좀 관심사였거든요. 5월 3일부터 적용되는 거였는데 조금 복잡하게 만들긴 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미국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를 만든다. 네. 그러면은 이게 그 15%에 해당하는 것만큼 크레딧을 준다. 그러니까 차를 만약에 1,000만 원어치 차를 만들었다. 네. 그러면은 150만 원 정도의 크레딧을 줍니다. 네. 그러면은 자동차 만들 때 1,000만 원짜리 차 만들 때 부품을 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부품 산 거에 관세가 25%가 매겨진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15%는 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은 25% 부품 관세를 매겼을 때 네. 3.75% 포인트 정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충 21.25% 네. 관세를 맞게 되는 아. 그 정도 부담이 좀 덜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 해는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그 다음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2년 안에 부품 공급망도 미국 안에 미국 세워라. 안에서 구축을 해라. 아.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켜지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의 부품 관세도 높은 거죠? 높은 거죠. 그리고 기간도 짧습니다. 이거를 그 차량 하나 공장 옮기는 것도 네. 한 2년 이상 걸리는데 굉장히 좀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복으로 매기지 않게끔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강 관세가 25%고 부품 관세가 25%면 철로 만든 부품은 25%에 25%냐? 네, 네. 이것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개판이라는 게 이런 것들은 원래 교통 정리를 하고 발표를 했어야죠. 네. 근데 그거를 발표하고 나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게 평소에 미국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와, 뭐 저런 것까지 알고 있었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참 있으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돼요? 그러고서 따지려고 보면은 따져? 보여줘? 그러면서 네. 증거를 막 그렇게 보여줄 때 그럴 때 미국이 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놨어? 그러니까 공급망단의 문제를 다 조사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미국에는 그게 좀 공포가 좀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얘는 뭔가 조사를 해놨을 거야. 그래서 함부로 덤비면은 이제 뭐 괘씸죄까지 맞을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25% 되게 되면은 둘 중 높은 쪽으로 낸다. 라고 지금 교통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자동차 부품은 25%는 맞네요. 아 근데 그게 이제 품목별로도 좀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함량별로도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게 그 코트라 홈페이지가 보면 그 종목 코드가 아니고 뭐라 하죠? 통관 수입 코드? 수입 코드. 네. 수입 코드 딱 누르면은 그거 몇 프로치 나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오죽 복잡하면은 그거를 코트라에서 그걸 만들었겠어요. 네. 그 수입 코드 입력하면 수출 코드 입력하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15%로 하게 됐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15%는 안 된다. 아까 부품에 15% 면제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품 전체 100%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가 최고다. 네. 이 정도는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트닉 장관은 이제 거의 밑밥 다 깔았습니다. 이렇게 하나 국가하고는 협상을 완료했다. 네. 한 국가하고는 협상을 완료했는데 이게 협상이라는 게 이제 국회 비준을 네.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국 총리 및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표현이 일단 우리는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총리 우리도 총리인가? 아니 근데 우리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어디라고 힌트는 안 나온 거예요? 네, 힌트는 특별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미국이랑 막 협상 중이면서 뭐 이런 나라가 뭐 손 꼽을 거 아니에요? 대충 그래서 국들이 있을 거 그 아니에요? 중에서도 이제 대통령제냐
이원 집정부제냐에서 네. 총리의 승인을 기다린다 그러면 이원 집정부제 국가일 가능성이 좀 있어서 네. 그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러트링 장관이 이제 베센트 장관은 중국에 집중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고 그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던 것 중에 베센트 장관 얘기가 그나마 좀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는 게 네. 인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인도하고 협상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네는 관세가 높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관세가 높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비관세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관세로 돼 있으면 네. 이게 국가 제도적으로 뭔가 비관세 장벽으로 이게 장벽이 있으면 네. 협상을 할 때 이게 비관세 장벽인지 아닌지부터 해가지고 이걸 제도로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게 어려워요. 네. 관세에 서로 숫자로 이렇게 잘 맞아요. 협상하면 끝인데.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인도는 그런 면에서 좀 협상이 좀 심플하다. 용이하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그 이번 협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관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되게 어려운 네.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26%, 25% 맞은 것도 뭐 우리가 25%를 매겨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익을 좀 봐서 그런 네. 거지. 그러니까 이익을 본 건 다 비관세다라는 게 미국의 좀 억지 주장인데 네. 실제 협상을 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협상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항목들로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부분들도 좀 비관세 부분들도 우리도 통상 쪽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00일 행사에는 이제 현대차, 엔비디아, 존슨앤존스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쪽 CEO들이 오는데 이름이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예요. 100일 행사 이름이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한 기업들을 부르는데 일단 현대차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2조 달러를 취임하고서 약속을 받았다. 2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그 2,800조. 2,800조. 뭐 거의 2,900조 되죠? 2,800조. 와. 근데 물론 여기에 뭐 그 소프트뱅크가 뭐 740조, 뭐 엔비디아가 720조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워낙 구치 큰 데들이 좀 있긴 합니다. 현대차도 한 30조 네. 내기로 좀 했었고요. 이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어쨌든 뭐 요 뉴스는 첫 번째 뉴스는 우리에게도 뭐 나쁘지 않은 뉴스인 거죠. 그렇죠. 현대차도 네. 미국에서 꽤 많이 그렇죠. 생산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그 생산하는 거의 15%만큼은 부품 관세를 면제를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SK텔레콤 관련해서 어제 처음으로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 좀 정부 관계자를 좀 만났었어요. 근데 네. 그러면서 과징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징금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요번 건에 대해서 예, 예. 과징금이 근데 맨날 뭐 역대급 뭐 이런 얘기 뭐 나오는데 그 실제로 아닙니다. 역대급 얘기 아닙니다. LG가 이전에 했을 때 68억 맞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솜방망이지 역대급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 그 법 개정이 됐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전에는 위법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네.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68억을 받았는데 법 개정이 전체 매출액의 3%인데 위반 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한다.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위반 행위하고 관련이 없는 매출액. 없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 네. 그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충 그 뭐 얼마쯤 되는데요. 그랬더니 뭐 매출액 가지고 계산해 보면 되지 않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연결 기준 매출액이 그 작년 기준으로 18조거든요. 네. 네. 18조 기준으로 3%면 5,400억. 네. 영업이익이 거기가 1조 한 5천억 되니까 여기서 5천억 하면 영업이익 한 30%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왜 그것도 약해요? 아니 약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못 때린다는 거지. 이렇게 안 때릴 거라는 거예요. 맨날 저 전에도 보면 뭐 역대급 뭐 이렇게 때릴 거라고 막 예고하고 해서 실제로 가는 거 보면 이거보다 훨씬 적고 또 이것도 그나마도 저 뭐 행정소송하고 어쩌고 막 하면서 시간이 질질 끌다가 나중에 보면 또 이 금액도 한참 떨어져 갖고 실제 이 회사가 낼
아마 과징금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적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제 분석이 틀렸다. 아니 또 모르지. 저는 엄중하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정프로님은 그런데 분명히 낮아질 거다. 나는 확실히 속았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와 달리 속았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거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별도 기준으로는 12조 7천억인데 왜 별도 기준을 따로 봤냐면 네. 그 뭐 별도 기준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도 조금 네.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12조 7천억 기준 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 하면은 약 3,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건을 좀 약간은 저는 분리해서 보고 있는데 그 2차 피해의 우려를 과장하는 거하고 네. SK한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SK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게 위험성을 과장하는 거는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드리냐면 위험성을 너무 과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르신들이 거기서 줄 서가지고 유심도 없는데 계속 기다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떻게 하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먼저 깔끔하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불이 났으면은 일단 불을 끄고 불 끄고 나서 야 이제 불 지르는 사람 찾아보자. 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좀 제재를 하는 부분들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최장혁 부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국내 1위 통신사의 메인 서버가 해킹이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문제가 있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SKT가 왜 메인 서버 유출이 아니라고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게 SKT의 자체 조사 결과가 아니라 민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최 부위원장도 얘기했던 부분이 그 과징금 수준이 다를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왜 이런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된 거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랬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프로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위험 상황을 이용한 그 사기 네.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할 수도 맞아요. 있어요. 분명히 문자 올 거예요. 문자에서 뭐 이거 했을 때 안전하게 보호하시려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고 눌러보면 그거 스미싱이고 그렇지, 그렇지. 네.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고 네. 그럼 그 정보가 지금 어디에선가 흘러다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 이 다크웹에 대해서 좀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좀 조사를 하고 있대요. 네. 근데 거기서 그 SKT 건이 아직까지 올라온 것 같진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 이제 정부와 공공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좀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심을 좀 바꿔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어제 악권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걸 통해서 그 금융계좌가 털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왜냐면은 금융은 보안 단계가 좀 여러 단계로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거는 쉽지 않을 건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좀 아이디 패스워드의 보안 수준이 좀 낮은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혹시라도 이게 복제폰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네. 뭐 유심 보호 서비스 하게 되면 복제폰은 안 만들어집니다만 네. 혹시라도 이거 가입 안 하셔가지고 복제폰이 만들어지면은 그 딴 거보다 뭐 그러니까 연동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저는 삼성노트 많이 쓰거든요. 네. 노트. 네, 네. 삼성노트 같은 경우는 그냥 연동되면은 내 거라고 해서 보내주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유출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계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그래서 네. 그 유심보호 서비스 반드시 가입하셔라. 그리고 이것도 2023년에 진짜 심사핑 사건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어요. 네. 이건 진짜 심사핑이 일어나서 가상계좌에서 자산이 탈취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가 권고를 해서 만들어진 그 서비스가 유심보호 서비스예요. 만약에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유심보호 서비스를 통신사들이 도입하지 않았다면 네. 지금은 정말 큰일이 터졌을 정말 수도 있겠네요. 큰일과 공포를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유심보호 서비스가 그때 한번 보완이 된 부분들이 지금에 대한 위험도를 조금은 낮춘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이번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그리고 뭐 과징금은 나라로 가는 돈이지만 실제 피해 입은 이용자들 이 사람들한테 뭐 한 달 요금 면제를 해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쉽지 않겠죠. 그거는 약간 좀 그 정무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과의 어떤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업도 있어요. 그 리스크 관리 업이라 그래가지고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런 얘기하면 욕 먹을라나? 왜요?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카카오 관련해서 좀 굉장히 국민 여론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서 이제 서버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제 보상한 그때 뭐 이모티콘 주고 하고 욕 엄청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리스크 매니지 차원에서 그 당시에 그 인스타그램도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그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들하고 좀 어떻게 좀 풀어가고 싶은데, 네. 야, 니네 그때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했냐? 우리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보상을 왜 줘?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기업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주는 게 맞냐, 안 주는 게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이 소비자들과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국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 관리할 때 좀 덜합니다. 네. 근데 국내 기업들은 더 해야 소비자들과 좀 관계가 좀 좋아지는 일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요. 오히려 진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진다라는 말도 네. 지금 만들어서 제가 있잖아요. 예, 넘어가시죠. 예. 네. 자, 다음 세 뉴스. 번째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보도를 했는데 그게 택가리 문제입니다. 중국산을 택가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에 문제예요. 네. 근데 중국산 택가리 문제를 우리가 소비자단에서 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의류로 많이 인식하죠. 네, 뭐 네. 의류라든지 뭐 제품 뭐 한국에서 뭐 중국에서 만들어 놓고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한다라든지 네. 차이나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은 뭐냐면은 B2B 쪽 얘기입니다. 부품 쪽 얘기. 네. 근데 그러면서 사례로 들었던 게 이제 태양광 패널의 인버터. 네. 태양광 패널의 인버터는 국내 시장의 80%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큐셀, 현대중공업이 80%를 차지한다. 네. 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뜯어보니까 여기에 그 인버터의 95%가 사실은 중국산이더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인증받기 위해서 퓨즈 정도를 미세 조정을 한 거다. 네. 그리고 나면 중국산 제품과 완제품과 사실상 동일하더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중국산, 그러니까 인버터가 뭐냐면은 그 DC, 네. 태양광을 만들면은 이제 전기가 DC로 만들어지거든요. 직류로 만들어지죠. 직류로 만들어져요. 그럼 얘를 이제 그 그리드 전력망에다 옮기려면 AC로 바꿔야 됩니다. 교류로 바꿔야죠. 예, 그걸 DC를 AC로 바꾸는 거를 교류로 바꾸는 거를 인버터라 그러는데 이거를 다 중국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국산에 뭐 쓰고 있는지를 보니까 제가 순위별로 그냥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네. 이게 화웨이 거고 이게 그 선그로스라는 회사고 이게 이제 선와트 뭐 요런 회사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인버터들이. 근데 이거를 갖고 와서 이제 바꾼 거죠. 네. 한국 걸로 이름을. 그래가지고 보니까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틴트파워라는 제품을 쓰고 있고 하나큐셀은 중국 솔리스 그리고 선그로 여기가 선그로 제품이 네. 선그로입니다. 그리고 현대 효성중공업은 이 화웨이 장비 요거고요. 네. 요걸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내 제품도 있긴 있답니다. 이제 OCI 파워나 금비전자 같은 국내 업체들이 있긴 있는데 중국산 제품이 20%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근데 20%가 저렴하다라는 거는 이게 B2B 쪽에서는 아예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산으로 팔았으니까 이 예를 들어서 OCI 파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판다.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제품을 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1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OCI 파워는 마진이 없다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거를 중국산을 써서 쓴다 그러면 20%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이게 그 태양광을 까는 입장에서 네. 태양광 사업자들 있잖아요. 네. 그럼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국내산이라고 해서 20%를 비싸게 하게 되면은 그 이게 미국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정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너지 안보라든지 그런 패권 경쟁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국내에서는 그 중국하고의 뭐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 독자로 이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네. 대한 판단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그래서 이게 사실 택가리 하면서도 공공연하게 그냥 말없이 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래서 이게 좀 어려울 겁니다. 네. 그 우리가 이거를 중국산의 택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해가지고 막아야 되는 버리면 건지. 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의 인플레이션 발생 요인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그 로봇도 있다는데 중국 1위 협동 로봇 기업이 아우보라는 기업이 네. 국내에 진출했다라는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이제 모터 감속기 같은 핵심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국내에서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여서 판다는데 그러면은 뭐 바리스타 로봇이나 뭐 라면 조리 로봇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한국 업체가 만들었다는 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부품들 뜯어놓고 보면 대부분 중국산이 가능성이라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여기 기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나온 얘기인데 네. 사실 로봇파셀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근데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개발하니까 국내산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있어? 라고 아우보 거를 누가 쓰지?라고 해서 그냥 검색해 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여기에 뭐 로봇신문에서 보도한 건데 내가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영현 로봇 화면 기사라는 보여주세요. 업체가. 네. 그냥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아, 보도 내용?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좀 고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뭐 일반 소비자들을 만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기업이 B2B로 할 때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B2B 문제를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한국경제신문에서. 그럼 이제 B2C도 얼마든지 있다? 이 얘기야? 아니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B2C는 또 다른 문제죠. 예. B2C는 뭐 원산지 표기 문제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중국에서 사실상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서 전력기기 갖고 와갖고 이걸 뭐 우리나라 거라고 하고 팔아. 국산 제품인 것처럼 팔아. 예. 그럼 이제 그거 산 기업들이 바가지 쓴다는 거고 맞나요? 뭐 일부 그렇겠죠. 한국산인 줄 알고 좀 더 예. 비싸게 주고 샀는데 속고 샀다는 거죠? 속고 샀다. 아니면 알고 산 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하여튼 중국산 꼭 뭐 옛날에 뭐 참깨, 마늘 뭐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예. 그런 택가리가 이런 산업기기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그러니까 퍼져 있다. 참깨마늘 같은 경우는 그냥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산지를 표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판단하기가 좀 쉽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례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KG 모빌리티가 비아디 하이브리드 플랫폼 가져와 가지고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최근에 출시를 했는데 아, 그렇죠. 그러면은 KG 모빌리티가 지금 독자적으로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만들 정도의 역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KG 모빌리티는 돈 없으니까 차를 못 만들어야 되냐? 그럼 KG 모빌리티는 망해야 되냐? 네. 이 부분이 어렵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B2B 쪽은. 네. 그 예를 들어서 전력기기 갖고 와요. 예, 전력기 예. 갖고 와서 껍데기만 우리나라에서 해서 딱 씌워 예. 케이스만. 예. 그 우리나라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품목마다 달라요. 아, 뭐 부품 몇 % 이상이 있어야 우리나라 거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막 무자르듯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택가리, 그러니까 우회 수출 같은 경우를 걸러내는 기준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이 정도까지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에 되게 중국 회사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도 어떤 애들은 우회 수출로 판정을 받았고 어떤 애들은 우회 수출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기는 다른 기준이 있기는 있어요. 좀 애매하네. 근데 좀 어려워요 이게. 예. 예. 하여튼 그런 택가리들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이제 요거 소개를 좀 해주신 거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뉴스는 요 정도 보고요. 네. 점점 태양이 우리를 괴롭히는 시기가 이제 다가왔잖아요. 네, 요즘은 남성분들도 그 기본적으로 선블락, 선스크린은 챙기시는 것 같은데 많이들. 당연히 발라야죠.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바르고 10년이 지난 분과 안 바르고 10년이 지난 분의 표면상의 연령대가 한 10살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정프로님 선크림 엄청 쓰시나 봐요. 선크림이요? 네, 10년 전부터 쓰셨나 봐요. 저는 선크림으로 거의 이제 세수까지 하니까 모르겠다 나도. 네, LBB라고 아주 유명한 우리 또 브랜드가 있죠. 네. LBB 선블락 선스크린이라고 하죠. 네, 요거 선크림 이제 2개. 2개, 그다음에 폼 클렌저 1개 잘 지워야 되니까. 네. 또 세수하고 나면 토너 필요하죠. 토너 하나, 세럼 마스크 5개까지 이렇게 패키지로 묶여 있는 상품. 네. 요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외선 잘 차단하시라고. 요게 이제 또 수분감도 굉장히 있는 모양이에요. 자외선 차단제인데. 네. 예, 그래서 뭐 골프를 가시거나 아니면 꼭 골프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요즘은 외출하실 때는 거의 바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저희 류종훈 기자가 류종훈 기자가 동안이잖아요. 네. 선크림을 정말 잘 바릅니다. 아, 그래요? 동안의 비결이 있었어. 선크림이야. 네. 한번 또 발라보시려고? 한번 열어보려고요. 네, 한번 네. 발라보세요. 왜냐면 네. 선크림은 아마 제가 또 선크림 취재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선크림 전문 기자였죠? 선크림 전문 기자인데. 되게 심각한 취재였습니다. 그거. 아, 그래요? 진짜요? 예. 근데 그 선크림을 바르면 일단 발림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네. 뜯어도 되죠? 이거 뜯으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야, 뜯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뜯으면 사야 돼요. 빨리 사. 그냥 살게. 그냥 사고 말지 뭐 이거. 예. 오. 어차피 필요하니까. 와 이거 일단 뭐 이렇게 많이 발라? 아니 발림성부터가 좋네요. 왜냐면 일단 무겁지 않아. 아, 그래요? 일반 뭐라고 하죠? 일반 그 로션 크림 바르는 정도? 바르기 전부터 이미 그걸 파악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지 않았어요? 나올 방금? 때부터 알아요. 아, 그래? 바르시는 분들은 나올 때부터 알아요. 아. 네, 그럼요. 아, 그래? 정프로님 선크림으로 세수 안 하네. 난 안 하지. 이거 봐.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그쵸. 그럼 너무 이렇게 허옇게 뜨고 그러면 좀 창피하지. 예. 우리나라 선크림이 이게 되게 좋거든요. 맞아, 진짜 잘 만들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LBB 올데이 에어핏 선스크린 아주 가벼운 느낌으로 네. 또 보습 효과도 좋고요. 또 여러분의 자외선, 여러분을 피부를 망가뜨릴 자외선들 잘 막아주니까 여기 네. SPF 50 플러스 PA 더하기가 4개나 더 있어? 4 플러스 PA 4 플러스 요거까지 같이 세트로 있는 거 요거 59,000원에 여름 오시기 전에 꼭 장만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눈도 많이 부시잖아요. 여름 되면 해 떠 있는 시간이 기니까 또 선글라스 잘 어울리는 이조 기자 한번 써볼까요? 자, 저희가 탑기어 선글라스를 갖고 왔습니다. 와. 아, 이게 인간인가? 저 누구야 그 키아누 리브스인가? 그 매트릭스에서 키아누 리브스 느낌 딱 나네. 그 아, 선글라스가 좋아야 선글라스 썼을 때 예뻐 보입니다. 나는 저 느낌이 안 날 것 같아. 정프로님 한번 써보시죠. 난 안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요새 자신감이 없어지셨어요? 나는 이거 저기 같다. 야, 나는 이거 쓰니까 그 뭐지? 옛날에 그 나라라 슈퍼푸드에 저팔계. 아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정프로님. 정프로님 이미지를 왜? 이주호 옆에 있으니까 안 되겠어. 원래 3프로 TV의 외모 담당이셨잖아요. 내가 원래 외모 담당이었는데. 원래 세대는 교체가 되는 겁니다. 2조 들어오고 나서 다 틀어졌습니다. 자, 여튼 지금 탑기어 선글라스 스포츠 고글 세트로 1+1 2개 네. 39,000원에 39,000원. 네, 오시고 있습니다. 무척 가볍고 여기 이게 딱 조여주기 때문에 여름에 땀 흘리면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그죠. 안 흘러내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가벼워 그리고 또 네.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이게 이제 옆쪽에 보면 특히 약간 이 무슨 재질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광택 나는 거 아닌 네. 약간 좀 그 고무 실리콘 재질 이런 걸로 돼 있어갖고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미끄러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것도 제가 많이 써보니까 알잖아 안경은. 그렇죠. 네. 선글라스 전문가시잖아요. 전 전문가죠. 정프로 브랜드로 하나 내자는 사람도 있어서. 괜찮겠는데요? 왜냐면 난 맨날 쓰니까 네. 정프로 선글라스 하나 내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죠. 자 그렇게 선글라스도 이렇게 2개 갑니다. 네. 요거가 39,000원. 아유 참 여러분 필요한 거 잘 찾아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